여러분, 혹시 이 질문 마음속으로만 맴돌고 입 밖으로는 꺼내지 못하셨나요? 부부관계, 과연 몇 살까지 가능한가요? 너무 궁금하지만 어디 가서 물어보긴 애매한 질문이죠? 오늘은 이 솔직한 질문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보고 더 나아가 당신의 부부관계와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법까지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프지만 않다면 폐경이 와도 갱년기가 와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관리에 달려있다는 거죠. 심지어 부부관계가 당신의 젊음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갱년기라는 단어에 지레 겁먹고 계신가요? 아, 이제 끝인가? 하고 체념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 갱년기 때문에 하던 일까지 그만두고 의욕 없이 지내시다 호르몬 치료를 받으셨는데 석 달 만에 다시 예전의 활기 넘치던 모습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내가 왜 그때 일을 그만뒀는지 모르겠다고 하실 정도로요. 10년이 넘는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셨으니 얼마나 아까우셨겠어요? 여러분은 혹시 지금 그런 후회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그런 후회를 하게 될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저도 갱년기가 오기 전에 몸이 너무 피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가서도 새벽까지 작업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녁만 되면 몸이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가족들도 처음엔 이해를 못했죠. 엄마가 왜 저래? 하는 눈치였달까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저도 갱년기가 왔다는 진단이 나온 겁니다. 그제야 가족들에게 엄마 좀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죠. 혹시 당신도 이유 모를 짜증과 피곤함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갱년기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무심코 넘기지 마세요. 이렇게 갱년기는 우리 몸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뿐이죠. 저와 비슷한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프지만 않다면 폐경이 와도 얼마든지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갱년기를 기회 삼아 부부관계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당신이 하고 싶다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부부관계는 과연 몇 살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100세 시대인 요즘 혹시 100세까지 가능한 거냐고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남자는 혈관에 문제가 큽니다. 혈관이 건강하면 정말 오랫동안 가능하죠. 우리 몸의 혈관이 건강하다면 성기능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심장이 온몸에 피를 펌프질하듯이 건강한 혈관은 남성 기능의 핵심 동력원이거든요. 당신의 배우자는 지금 얼마나 건강한 혈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부부관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두 사람의 성기능이 모두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한쪽의 성기능이 떨어지면 아무리 다른 한쪽이 원해도 관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은 잔치 준비를 다 했는데 다른 한쪽이 도착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랄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서로의 건강을 함께 돌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과 배우자는 서로의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함께 하고 있나요? 혹시 각자 알아서 하겠지 라고 방치하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자기 아버지가 89세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너희 아빠가 많이 아프신가 보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작년부터 나한테 안 오더라면서요. 88세까지도 부부관계를 하셨다는 얘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런 사례를 보면 부부관계를 꾸준히 잘 해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화 속도에도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지만 여자의 경우 그런 관계가 많이 없으면 빨리 늙는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물론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호르몬 균형이나 신체 활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보다 더 젊어 보이는데 그 이유가 당신이 모르는 비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갱년기 호르몬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갱년기 호르몬제를 단 한 개도 안 먹었는데도 활력이 넘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비결이 바로 규칙적인 성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럼 남자는 어떨까요?
여자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남자에게 성생활이 전부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해야 내가 남자로서 사랑받고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물론 아예 무성욕자인 사람도 있긴 하지만 남자 중에는 드문 편입니다. 남성은 35세부터 테스토스테론이 매년 조금씩 떨어지긴 하지만 50세가 되어도 정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갑자기 성욕이 없어지는 일은 드물다고 해요. 지금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을 멀리하고 있다면 그것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의 남자로서의 자존감이 위협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가슴이 너무 처지는 것 같아요. 여자로서 매력이 없는 걸까요? 이것도 호르몬 때문일까요? 이 질문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에스트로겐 영향이 있습니다. 출산 후에 에스트로겐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폐경기가 되면서 탄력이 떨어질 수 있죠. 살이 쪘다가 빠져도 그렇고 노화로 인해 탄력이 떨어지면서 중력의 힘을 거스르기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이 예전 같지 않아 속상한가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음가짐과 관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러닝이 여성들에게 안 좋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처짐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달리면 몸이 흔들리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유방을 지탱하는 인대나 조직들도 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살이 빠졌을 때나 출산 후 수유를 마친 후 마치 풍선에서 바람이 빠진 것처럼 변하는 경험은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중력의 힘을 거스를 수는 없겠지만 적절한 관리와 운동으로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의 신체 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노력하라는 무언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방식으로 말이죠. 또 다른 질문은 남편이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임신이 되는 확률이 궁금하다는 것이었어요. 즉, 남성 쪽에서 정관 수술 같은 피임 조치를 했는데도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고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그런 사례도 있긴 합니다. 제가 아는 남자 선배 중 한 분은 정관 수술을 했는데도 임신이 되어 딸을 낳았다고 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이런 아이는 정말 꼭 태어나야 할 아이였나 봅니다. 물론 시술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뇨기과에 가서 정액 검사를 통해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 자동차를 수리하고 나서 제대로 고쳐졌는지 확인하듯이 말이죠. 완벽한 피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책임감 있는 피임은 가능합니다. 당신과 배우자는 지금 서로에게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고 있나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자연분만 한 사람만 요실금이 오나요? 많은 분들이 자연분만을 하면 요실금이 무조건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자연분만을 하면 골반 근육이 약해져서 요실금이 생길 확률이 더 많긴 합니다. 그런데 제왕절개를 했거나 심지어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도 요실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요실금도 노화의 한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 엄마들 나이대가 되면 재채기만 해도 소변이 새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중에는 아기처럼 기저귀를 차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마치 인생이 한 바퀴 도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요실금 때문에 부부관계를 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피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중요한 관계를 포기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요실금은 치료할 수 있을까요? 네, 치료도 가능하고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적인 방법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케겔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 역시 요실금 치료에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케겔 박사님이 여자들이 아이를 낳은 후에 요실금이 생기는 것을 보고 골반적인 운동을 훈련시키면 요실금이 좋아지고 덤으로 성기능까지 좋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케겔 운동은 요실금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셈이죠. 당신은 지금 케겔 운동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고 있나요?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지금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어떠셨나요? 어쩌면 평소에 말하기 어려웠던 솔직한 고민들을 나누면서
조금은 후련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 몸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현명한 관리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성 호르몬 관리든 남성의 건강 관리든 그리고 부부 관계에 대한 솔직한 대화든 말이죠. 갱년기든 나이의 변화든 우리에게는 항상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과거처럼 바쁘게 살다가 에너지가 고갈되어 피곤해지고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고 나중에는 혼자 자책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아이들 잘 못 챙겨주는 미안한 엄마의 심정으로 지내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죠. 혹시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당신이 그것을 읽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부부 관계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노력하는 만큼 오래도록 뜨겁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때로는 용기를 내어 솔직한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조금의 변화와 이벤트를 통해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당신의 결혼 생활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결혼을 다시 시작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대화하는 부부 채널에서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행복한 부부 생활을 응원합니다.